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오늘 아침 6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몰려갔습니다. 대거 지금 몰려갔는데 참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다들 그 당사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여유롭게 계시던 분이 그렇죠. 왜 이렇게 새벽 일찍 다들 이렇게 재빨리 관저로 몰려갔을까라는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 행동하지 않았던 분들이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시는 거 참 저는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출신 의원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가신 분들 누구를 지키려고 간 것입니까? 국민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분들은 비상계엄에 찬성을 하시는가요? 제2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이야기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는 비상계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행동은 보면 마치 제2의 비상계엄이 타당한 것처럼 하시는 행동 참 발빠르게 행동하십니다. 저 추운데 그날은 왜 따뜻한데 당사에 계셨으면서 이날은 왜 이렇게 추운데 있었을까? 이분들에게 국민과 대통령 누가 더 우선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복귀를 하면 이렇습니다. 12월 3일 그 밤 10시 27분에 대통령 입에서 이제 비상계엄령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바뀌어서 새벽 1시 10분경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출석 190명 전원 찬성이죠. 네. 172명이 야당 의원이었고 네. 18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사에 한 50명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에 진입은 성공했는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8명에서 9명 정도 됩니다. 네,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신동욱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국회에 진입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이 18명이 아니라 그때 당사에 있던 분들이 국회에 다 와서 18명이 아니라 18명이 아니라 거꾸로 81명이 네. 81명이 한 목소리로 계엄 해제 요구한 거기에 선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역사는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때 그 계엄 해제를 그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냈다면 18명이 아니라 81명이요. 그러면 탄핵 소추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집권 여당으로서 그걸 막아낸 힘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선의의 압력을 가해서 질서에 있는 퇴진을 이끌어내고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네. 탄핵의 코스로 가지 않고도요. 예. 그런데 그날 밤 저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행방불명도 계셨고, 예? 국회 이미 진입했는데도 표결 안 하는 분들, 또 당사에 한 50명 저러고 있다가 근데 그때는 그날 밤 그랬는데 지금은 저기 가서 저렇게 한다. 비상계엄에 대한 나경원 의원 저기 딱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이 비상계엄에 대한 자기 뚜렷한 입장 밝힌 적 있나요? 김기현 의원이 밝힌 적 있나요? 네.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가서 대통령을 지키자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건 맹목적인 윤 대통령 추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장기적으로 다음 대선을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대선에서 어떤 동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러면 설득할 것인지. 자, 우리 정당은 비상계엄 찬성하는 정당입니다. 탄핵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요? 과연 국민들이 어떤 동의를 할까요? 그냥 선거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 과연 다음 선거 때 당선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못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몸을 던졌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다음 선거 보수가 앞으로 뭔가 부활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참 오늘 재빠르게 어제도 몇몇이 이 집회에 나오셨고 오늘은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저렇게 관저로 몰려가서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 뭐 이런 건데 물론 뭐 그렇게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렇다고 우리가 계엄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철규 딱 의원이 그렇게 그 한마디는 했는데 네. 또 저기에는 뭐 보면 비상계엄을 아주 찬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자통당파 노골적인 뭐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서 윤상현 의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변호하고 누구를 옹호하는 정당인가?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인가? 윤석열 개인을 위하는 정당인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 11월 3일 비상계엄 그게 국회의원 정도 되면요. 그 헌법 77조만 봐도 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1초 이내로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있어야지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부당한 비상계엄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국회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 민주당 보니까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그 의원들이 지금 다 합쳐도 몇 명이죠? 192명이죠. 192명이죠. 네. 192명 중에 그때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72명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192명 중에 이제 172명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우리는 108명 중에 18명만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잘 들어가는데 여당 의원들하고 잘 못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의지의 문제였어요. 본인의 판단과 의지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지금 와서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계엄 찬성, 탄핵 반대, 탄핵 무효.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들의 행동, 저는 오늘 아마 이 의원들은 가려면 공수처를 갔어야 돼요. 공수처를 가서 이 공수처의 어떤 이 수사, 이 문제에 대한 뭐 비판, 뭐 이런 게 필요했다고 보내주는데, 그래서 오늘 저렇게 이제 대통령 간접하고 뭐 일부 뭐 소위 지라시에 따르면 대통령이 뭐 오늘 참석한 분들 밥이나 먹고 가라.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저 들어와서 식사 같이 하자. 식사나 해라. 뭐 그나마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인은 덜 된 이야기인데. 만약 그런 연출이 됐으면 아마 참 글쎄요. 어떻게 비춰졌을까. 저는 참 국민들을 보기에 그래서 아마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따가운 눈총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일부 보수층들이 지금 이제 결집하고 이런 어떤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승리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감입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